반갑습니다. 마인드TV 안상현입니다. 당신의 돈을 다루는 능력치는 얼마인가? 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. 부자의 그릇이라는 책입니다. 이즈미 마사토가 지은 책인데요. 부자가 돈을 다루는 능력을 키우는 법입니다. 이 책 내용 중에 일부를 발췌해서 정리해봤습니다. 이 책의 내용은 젊은 친구와 부자 노인이 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. 굉장히 읽기 쉽고 어떤 소설책을 읽는 그런 느낌인데 그 안에 돈과 관련된 어떤 개념, 또 부자에 대한 것, 투자, 경영 등등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. 그 부자 노인이 했던 말 중에서 몇 가지를 먼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. 자, 첫 번째는 인간이 돈 때문에 저지르는 실수 중 대부분은 잘못된 타이밍과 선택으로 인해 일어난다. 잘못된 타이밍과 선택.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잘못된 타이밍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것인지, 그리고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는 각자 또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. 자, 두 번째, 사람마다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, 즉 상한과 하한이 다르다. 더 해빙이라는 책에서는 인간은 37억 원인가요? 다룰 수 있는 그런 그릇을 타고났는데 대부분이 거기에 이르지 못하죠. 그 사람마다 돈의 크기가 있는데 자기가 말하자면 어떤 사고 방식, 마인드에 따라서 그 상한과 하한이 이렇게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. 근데 또 재미난 것은 사람마다 타고난 그 어떤 운이라고 한다면 돈과 관련된 운, 명예, 건강, 가족 등등 내가 타고난 운이 있는데 만약에 돈이 10억 정도의 운을 타고났다면 그 10억을 10배, 100억까지 키울 수 있답니다. 좋은 스승이나 멘토를 만나서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그렇게 돈을 다룰 수 있는 크기가 늘어나는데요. 만약에 돈의 크기를 그 이상으로 키우게 되면 나머지 운이 이렇게 줄어들게 된다고 하죠. 내가 타고난 그릇 이상으로 키우게 됐을 때는 건강의 운이 깨지거나 가족의 운이 깨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. 자, 세 번째, 부자 노인이 한 말인데요. 돈을 다루는 능력은 많이 다뤄봐야 향상된다.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가죠.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도 100만 원, 200만 원, 300만 원 투자하던 그 능력을 1000만 원, 2000만 원, 3000만 원 해봐야 늘어나고요. 또 1억, 2억, 3억 이렇게 투자하는 능력을 이렇게 많이 경험해봐야 돈을 다루는 능력이 향상됩니다. 처음부터 3억 원을 딱 주고 투자해봐라 라고 하면 이 심장 떨려서 투자 못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. 자, 네 번째는 돈은 그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다. 그러니까 돈과 그 사람은 하나로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돈을 다루는 사람의 그런 마인드에 따라서 돈이 훌륭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그 돈 때문에 걸림돌이 돼서 이렇게 득이 아니라 독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. 돈을 말하자면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런 사람에게 갑자기 큰 돈이 생긴다라는 건 오히려 인생을 망치게 하죠. 그래서 돈이 그 사람의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는 겁니다. 자, 마지막 다섯 번째, 돈은 신용이 모습을 바꾼 것이다. 이거는 신용대출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어요. 내가 그 신용이 높은 사람이라면 대출 이자가 낮아지죠. 그리고 대출금이 커집니다.
그러니까 나의 신용이 곧 이 돈과 연결이 돼 있는 거죠.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신용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변 지인들에게도 돈을 쉽게 빌릴 수 있을 겁니다. 근데 그렇지 않다면 돈 10,000원도 빌리기가 어려울 겁니다.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신용과 상관관계가 깊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. 이 신용에 대한 이 부분은 이 이즈미 마사토 부자의 그릇 이 저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또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라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볼게요. 돈은 신용의 모습을 바꾼 것이라고 하는데요. 이 신용이라는 것은 지난 행동들의 결과예요.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결과. 그리고 이 지난 행동들은 하루하루 내가 사고해온 결과예요. 내가 오늘 어떤 사고방식, 어떤 마인드로 살았느냐가 오늘 하루의 결과로 쌓이고 그 하루하루의 그 행동들이 쌓여서 나의 신용이 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어떻게 공부하느냐, 그리고 친구들과의 약속을 또 어떻게 잘 지키느냐, 직장에서 착실하게 일을 잘 하느냐,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내 자신이 신용을 얻기 위한 행동이 되는 것이죠. 이런 것들이 쌓여서 나의 신용이 됩니다. 신용을 얻게 되면 결국 돈이라는 형태로 남게 됩니다. 학생이 공부에 충실하고 직장인이 일에 충실했을 때 어떤 장학금의 형태로든 보너스나 월급의 형태로든 돈의 형태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죠. 이 돈이 생기게 되면 선택지를 늘려주는 도구가 됩니다. 돈은 우리에게 어떤 선택이든 할 수 있는 자유를 주니까요. 이러한 도구가 증가하게 된다면 우리는 좀 더 알찬 라이프 스타일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. 돈이 많아야만 행복한 건 아니지만 돈이 많으면 선택의 자유가 늘어나고 그 선택의 자유가 늘어남으로 인해 우리의 삶을 더 알차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. 자, 오늘 부자의 그릇, 돈을 다루는 능력 키우는 방법에 대한 책 내용 중에서 일부 발췌해 봤습니다. 결국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투자도 중요하고 종목 선정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주식 투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일상을 또 어떻게 잘 살아가느냐, 그 방법을 아는 것도 그만큼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렇지 않다면 제 아무리 주식 투자를 통해서 큰 돈을 번다 하더라도 그 돈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현격하게 낮아진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큰 돈은 득이 아니라 도구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부자의 그릇 그 책 내용을 함께 다뤄봤습니다. 지금까지 마인드TV였습니다.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